안녕하세요, 김이사입니다. 오늘은 국제결혼을 할까? 어느 업체가 좋은 업체인가? 이런 걸로 고민하시는 분이 저에게 카톡으로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한 30여 분간 통화를 했는데 나이가 30대 후반이더라고요. 그런 분인데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제결혼을 고려하고 있고 또 실제 상담도 받아 보셨대요. 그리고 어떤 업체가 좋은 업체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경험과 국제결혼 업체를 운영했던 경험, 그리고 현재 베트남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제 개인 의견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국제결혼을 처음 생각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니 해도 가족의 동의예요. 이분도 부모님에게 국제결혼을 하겠다 이런 의견을 피력을 하니 부모님이 좀 반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아니, 우리 자식이 뭐가 모자라서 한국 여자랑 결혼을 안 하고 베트남 여자랑 결혼을 하려고 하냐, 이런 생각 어떤 부모님이든 처음에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결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가족을 받아들이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베트남 국제결혼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부모님이나 가족과 충분한 상의가 되는 게 먼저입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반대해도 그냥 한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부모님도 설득할 수 없다면 국제결혼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베트남 여자가 결혼해서 한국에 오면 가족들의 절대적인 지지가 있어도 정상적인 안착이 될까 말까인데 부모도 신경 안 쓰고 가족도 신경 안 쓰면 그 결혼이 산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내가 왜 국제결혼이 필요한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어떤 여자를 만나야지 나에게 보완이 되고 현실적인 결혼이 될지, 그리고 결혼이 안정적으로 진행이 될지 이런 것도 고려를 하셔야 돼요. 보통 국제결혼 하러 오시는 분들 한 70%는 그냥 여자 사진 보기에 급급해요. 포장지만 보고 내용물이 어떤지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국제결혼을 현장에서 진행을 해보면 좋은 조건을 두루두루 갖춘 여자가 있고 또 외모가 월등하게 좋거나 성격이 월등하게 좋거나 어느 한 부분이 참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결혼이라는 거는 얼굴만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몸매만 보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외적인 요소도 중요하지만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자질, 그 다음에 집안 환경 이런 것도 고려할 수 있으면 해야 하고, 또 제가 누누이 언급하는 거, 소개의 중요성, 조금 내용을 알 수 있는 여자를 만나면 대부분 평타는 치고 살아요. 왜? 이거 되게 중요한데 신랑들이 그냥 가볍게 생각하더라고요. 왜? 소개하는 사람이 좀 신뢰도가 높으면 대체적으로 여자들이 한국 남자를 믿어요. 그러면 부부 사이의 신뢰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초기에 이 부부 사이의 신뢰가 형성이 되면 굉장히 오래 가요. 그리고 이 신뢰가 형성이 되면 아내가 한국 와서 불편하더라도 잘 버티고 신랑을 믿고 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주변에서 보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여자를 만나서 어떤 결혼을 할지 이 부분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도 중요하다는 거죠. 왜? 개인과 개인이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성향의 남자이고 어떤 성격이고 내가 어떤 여자를 만나면 내 결혼이 보완이 되고 또 내 결혼이 훌륭하게 석세스가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언도 많이 구하고 또 실제 경험해 볼 수 있으면 잠깐이라도 경험을 해보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국제결혼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언어적인 부분에서 속 깊은 대화를 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신부 성격이나 어떤 주변 환경, 결혼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을 더 중점적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제가 이분한테 그랬습니다. 좋은 업체란 어느 정도 수준 이상만 되면은 대충 다 비슷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업체면 어떤 업체든 상관없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정작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신부를 만나서 어떻게 신뢰를 형성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꼭 했어요. 그러면서 마무리로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내가 살아보니 경험이 이렇고 또 지켜보니 이렇더라.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나를 좋아해 줄 수 있는 여자를 만나라.
첫 번째입니다. 그게 남자가요 존중받고 상대방이 나를 배려하고 관심을 가져주면 정말 그 결혼이 편하게 진행이 돼요. 한국 남자들 어린 여자 만나서 자기 뜻대로 좌지우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어린 여자 선택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 말 들어보면 부부지간의 나이 차이는 무의미해요. 일단 결혼 생활이 시작되면 내가 와이프한테 맞추든 와이프가 나한테 맞추든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근데 통상적으로 보면 한국 남자들이 자기한테 맞추기를 기대를 많이 하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베트남 여자니까 내가 얼마든지 카바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통상적으로 결혼 생활이 편하려면 내가 어느 정도는 와이프한테 맞춰줘야 돼요. 근데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몸뚱아리 치장밖에 못하는 여자하고 결혼 생활을 하면 대접을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죠. 아니 베트남까지 와서 퐁퐁남 되시려고? 그래서 성품을 보라고 하는 겁니다. 베트남에는요 아직까지 우리나라 8, 90년대 마인드 가진 여자들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남자가 조금만 잘하면 정말 잘하는 여자도 많이 있어요. 진짜예요. 근데 신부가 나이가 어리다 보면 어떤 돈 쓰는 씀씀이나 어떤 결혼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것이 안정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그거는 남자가 진짜 참을 인자 10번 마음에 새기고 하는 게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데 베트남 여자라고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나한테 적극적인 호감을 보이고 나를 진짜로 좋아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 거를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정말 나한테 호감을 보이고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중요하죠. 근데 베트남 국제결혼의 현실이 국제결혼 중개업체가 그런 것까지 신경 안 써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처음에 국제결혼 업체를 컨택을 하실 때 본인이 원하는 의사가 많이 반영이 되는 그런 결혼도 좋지만 진짜 좋은 업체는요 신랑들한테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업체고 가끔은 그걸로 얼굴을 붉히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업체가 좋은 업체예요. 사실은 저희가 국제결혼을 진행을 해보면요 신랑 학교라고 하죠. 신랑을 어느 정도 가르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게 뭐 어떤 수업 시간이 있어서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대화를 많이 하면서 이 남자가 베트남 문화를 이해하고 베트남 여자를 이해하고 그 부분을 잘 적용해서 결혼 생활이 윤택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업체들이 좋은 업체거든요. 근데 보면 국제결혼 업체의 7, 80%는요 계약하고 나면 신경 안 쓰는 업체도 되게 많습니다. 현실이 그래요. 그리고 일단 돈 다 입금되면 뭐 잘 되든 안 되든 진짜 신경 안 쓰는 업체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누누이 말을 해도 신랑들은 그게 와닿지가 않는 것 같아요. 좋은 국제결혼 업체는요 베트남에 정말 인프라가 있는 업체인지 없는 업체인지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아무리 좋은 업체도요 한 20%의 파혼율은 있습니다. 그러면 파혼이 되고 난 다음에 최소 비용으로 내 결혼을 다시 진행해 줄 수 있는 업체가 그게 좋은 업체인 거예요. 통상적으로 국제결혼 업체들 재진행할 때 한 7, 800은 받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에이전시 비용이 한 7, 800 돼요. 현실이 그래요. 거기다가 뭐 지참금까지 합치면 한 돈 1,000만 원 되죠. 그런 업체는 통상적으로 베트남에 인프라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다 돈 주고 맡기는 거죠.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저희만 해도 뭐 국제결혼 업체들하고 일을 하고 있지만 어학원 있죠, 행정사 있죠, 그리고 기숙사 있죠. 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는 거죠. 사실은 이런 경쟁력이라는 건 그런 게 갖춰진 업체가 좋은 업체고 정상적인 업체인 거예요. 최소한 자기가 결혼시키고 자기가 지켜보고 한국에 들여보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신부한테 문제가 있으면 신부한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해 줄 수가 있지만 모든 것을 베트남 에이전시한테 맡기는 업체는 그 신부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도 어려워요. 과연 그래서 그 업체가 좋은 업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현실은 이래요. 그리고 모든 거를 직영으로 하는 회사들은
에이전시 단가가 그렇게 싸지가 않아요. 직접 하면 할수록 더 비쌉니다. 저희도 해보면 그래요. 한 달에 오는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신랑 신부가. 그러면 그거를 한 달에 한 개 처리하냐, 두 개 처리하냐, 세 개 처리하냐, 이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요즘 전반적인 분위기가 한 8개월에서 1년 봐야 될 것 같아요. 토픽 때문에 그래요. 토픽 때문에. 1년에 한 4번, 5번밖에 없고 상반기 한두 번, 그 다음에 하반기 한두 번, 중간에 한 번, 두 번 해서 5번이나 6번이기 때문에 말은 2달에 한 번꼴인데 그렇지가 않아요. 상반기에 한 4월이나 5월에 붙어 있거나 또 여름에 한 번 있고 가을에 한 9월, 10월 또는 10월, 11월 이렇게 연속으로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진짜 1년 보고 진행을 해야 하고 또 중간에 진정성 없으면 빠그라지게 되어 있겠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밖에서 보는 국제결혼과 안에서 보는 국제결혼이 다르다는 거예요. 신랑 입장에서 양심적으로 잘 일해주는 업체는 되는 결혼은 된다, 안 되는 결혼은 안 된다 얘기해주고 양심적으로 좋은 신부를 소개시켜 주려고 노력을 하는 건데 그게 외모만 이쁜 여자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한국 남자들의 절대 다수가 그냥 예쁘면 된다 이 마인드가 있으니까 베트남 여자들도 좋은 여자들이 있음에도 계속 나쁜 여자들하고 결혼하는 겁니다. 현실이 그래요. 자, 마지막으로 국제결혼을 선택할 때 중요한 거는 내가 왜 국제결혼이 필요한지 먼저 생각해 보시고 꼭 해야 된다면 먼저 가족들을 설득을 하십시오. 그리고 국제결혼 중개업체는 예쁜 사진을 보여주는 업체 절대 피하시고요. 어떤 내 단점을 보완해주고 외모가 좋은 여성보다는 진짜 괜찮은 여성을 소개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국제결혼 업체들 중에 지인이나 가족을 소개해주는 업체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빠지더라도 그런 여자가 사실은 더 괜찮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컨택을 하실 때 그 사장의 마인드나 그 업체가 어떤 일을 하는 부분에서 안정성이 있는 업체인지 이런 것을 고려하시고 국제결혼을 진행하는 게 좋은 업체인 겁니다. 사실 어느 정도 기본적인 역할을 해주는 업체들은 어느 업체든 상관이 없어요. 왜? 중요한 거는 내가 좋은 신부를 만나서 좋은 관계를 형성해서 내 아내의 신뢰를 얻는 게 중요한 거지 기본적인 일 처리를 어느 정도 수준 이상만 해주면 어느 업체나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업체랑 다른 게 좋은 업체가 아니고 정말 내 입장에서 일해주는 것이 뭔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쁜 사진 보여주면서 영업하는 업체는 대부분 하수들이 그렇게 영업을 해요. 그렇지만 좋은 업체는 좋은 마인드로 어떤 상담의 연륜이나 경험치를 녹여서 그 사람이 결혼이 실패하지 않도록 조력을 해줄 수 있는 업체가 좋은 업체인 겁니다. 어떻게 국제결혼에 대해서 도움이 많이 되셨습니까? 국제결혼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상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